네, TL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앞에 이제 페이지 테이블을 보면 자, CPU가 있고요. CPU가 논리 주소를 요청하면 자, 논리 주소를 요청하면 이 주소를 가지고 페이지 테이블을 뒤지죠. 페이지 테이블 뒤지고 이 논리 주소에서 이렇게 잘라서 페이지 테이블 가고 여기서 프레임 주소 가서 프레임 번호 옵셋 이렇게 해서 실제로 물리 이제 요거는 계산되는 거고요. 계산돼서 실제로 메모리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거죠. 자, 얘도 메모리에 있어요. 메인 메모리에 있고 얘도 메인 메모리에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메인 메모리를 실제로 두 번을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페이지 테이블 한번 뒤지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뒤지고 자, 이러다 보니까 속도가 느리다. 그러니까 CPU와 메인 메모리는 속도 차가 굉장히 큽니다. 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하는 동안 CPU는 쉬던지 뭔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좀 줄여보자. 그래서 만든 게 TLB입니다. TLB. 자, 그래서 TLB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페이지 번호하고 프레임 번호. 이 페이지 테이블에 자, 페이지 테이블에는 프레임 번호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페이지 번호와 프레임 번호가 같이 매치가 돼 있어요. 짝짝꿍 돼 있어요. 이렇게 짝꿍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7번 페이지 테이블의 프레임 번호를 알고 싶다.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페이지 테이블에 가서 7번 페이지를 찾고 거기에 프레임 번호를 찾아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TLB는 자, 여기 그림을 딱 보면 알겠지만 병렬 탐색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어소시에이티브 방식으로 한 방에 찾습니다. 병렬 탐색으로 모든 셀을 한 번에 검색을 해서 원하는 페이지를 찾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특정 순서 없이 그냥 막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7번 페이지가 들어왔어요. 프레임 번호가 13번이다. 그러면 병렬 탐색을 통해서 7번 페이지가 13번에 있구나라는 걸 알고 바로 바로 가서 13번 프레임 플러스 디스턴스 해서 주소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자, 병렬 탐색도 중요하지만 얘는 메인 메모리, 얘도 메인 메모리. 그런데 얘는 캐시.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지 테이블을 탐색하는 것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로 프레임 번호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프레임 번호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 번호로 얘를 바로 채워서 가기 때문에 메모리는 한 번만 접근한다. 실제 데이터를 가지러 갈 때만 접근한다는 거죠. 네, 데이터 가지러 갈 때만 접근하기 때문에 빠르다. 물론 이제 TLB 히트인 경우죠. 히트인 경우고 만약에 TLB가 미스다. 탐색했는데 없다면 어디로 가요? 밑으로 가죠. 밑으로 가서 다시 페이지 테이블에 가서 이렇게 가져오겠죠. 네. 자, 이렇게 접근할 때 이 페이지 테이블을 가지고 오면 걔는 어디로 가요? 여기로 TLB에 들어옵니다. 예, 다음에 다시 접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TLB에 들어오게 되죠. 자, 그래서 메모리만 사용할 때 이제 TLB가 없는 경우에는 메모리 몇 번 접근하냐? 자, 페이지 테이블 한번 접근하죠. 플러스 그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접근 이렇게 해서 2회를 접근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TLB가 있으면 실제 메모리는 1회만 접근하죠. 히트인 경우 히트인 경우 1회, 그렇지 않으면 2회 이렇게 됩니다. 자, TLB 항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페이지 테이블, 페이지 번호와 프레임 번호가 짝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장점은 뭐한다? 병렬 탐색한다. 병렬 탐색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히트했을 경우의 과정. 자, CPU가 자, 논리 주소를 만듭니다. 만드는 게 아니죠. 논리 주소를 요청하면 TLB를 뒤지고 이거 가지고 어딜 가요? 메인 메모리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죠. TLB 미스일 때는 자, 논리 주소에서
TLB를 가죠. 갔는데 없어요. 네, 없어요. 그때 페이지 테이블, 아이고, 네, 페이지 테이블 메인 메모리 있죠. 네, 페이지 테이블에 가서 프레임 번호를 가지고 다시 네, 데이터를 찾아가죠. 자, 이것도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자,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 그래서 TLB 히트일 때는 1회 접근이 필요하고 미스일 때는 2회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이 TLB에 접근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거는 매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기본서 문제를 보면 거의 무시합니다. 거의 무시해요. 거의 무시하는데 우리 컴구 책을 보면 또 이거 접근 시간을 또 고려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이 문제가 나오면 우리 컴구에서 배웠던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ASIDS 이거는 이게 TLB 항목이 어느 페이지에 속하는지를 알려주고 정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네, 이게 뭐냐면 TLB가 어떤 프로세스에 속하는지 알려주는 거죠. 어떤 프로세스에 속하는지. 그러니까 TLB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 프로세스가 얘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하는 일이 동시에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TLB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ASIDS예요. 이게 어드레스 스페이스 아이덴티파이어인데, 네. 만약 얘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문맥 교환이 발생할 때마다 TLB를 비워야 되는 일이 벌어지죠. 오직 TLB를 하나의 프로세스만 사용할 수 있을 때. 네. 그러니까 ASID가 없으면 TLB를 딱 혼자밖에 못 쓴다는 거죠. 하나의 프로세스밖에 못 쓰고. 그래서 프로세스가 바뀌면 TLB를 싹 비운다 이거고요. ASID가 있으면 여러 프로세스가 사용할 수 있다. 여러 프로세스들이 사용할 수 있어서 비우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쓰세요. 어드레스 스페이스 아이덴티파이어. TLB 항목이 어떤 프로세스에 속하는지 알려주고 정보를 보호한다. 개념만 알고 계셔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능이 없으면 프로세스가 바뀌는 문맥 교환이 발생할 때마다 TLB를 싹 비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 메모리 적중률이 80%인 TLB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뭐냐? 자, CPU가 요청하는 주소 80%는 어디 있어요? TLB에서 찾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요청하는 주소의 80%는 메모리를 한 번만 접근해도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 접근 시간이 100나노, TLB가 20나노, 80, 적중률 80%. 그럼 실제 접근 시간. 자, 적중률이 80%니까 0.8 곱하기 TLB 20. 여기 가서 찾은 다음에 메모리에 가서 데이터를 갖고 와야겠죠? 네. 요만큼. 더하기. 미스된 경우는 TLB 한번 가고, 페이지 테이블 한번 가고, 데이터 한번 가고. 이렇게 되죠. 계산하는 건 해보세요. 자, 적중률이 99%일 때 0.99 곱하기 20 더하기 100 0.2에 20 더하기 200 네, 이거 그냥 더해서 쓴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겠죠. 네, 실제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네, 메모리 한 번이란 뜻이고요. 여기 메모리 두 번이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이게 책마다 약간씩 달라서 이거 같이 써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본서에 보면 그냥
이 TLB 접근 시간은 뺐어요. 그러니까 TLB가 실제 5배 속도보다 더 빠를 수 있겠죠? 네, 실제 속도 차가 많이 나긴 나네요. 네. 메인 메모리하고 캐시하고 제일 느린 캐시 L4 캐시랑 차이가 한 4배. 그런데 L1 캐시랑은 한 70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속도 차가. 네. 그러니까 그냥 캐시가 하나만 있을 때는 뭐, 네, 한 요 정도 차이 한 4, 5배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요즘에 캐시가 뭐 3단계 이렇게 있죠. L1, 2, 3 뭐 많이 가면 4단계까지 있으면 가장 위에 L1 같은 경우는 속도 차이가 제일 많이 나고 L2 같은 경우는 한 20배, L3는 10배 뭐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네, 그러니까 뭐 진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우리 기본서에서는 아마 그래서 이 TLB 접근 시간을 무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서 계산법 보면 여기에서 요게 없어요. 여기 이 TLB에 접근하는 이 시간은 빼고 메인 메모리 접근 횟수만 가지고 계산했더라고요. 그래서 80%에다가 얘는 TL이 80이니까 메인 메모리 한 번 접근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메인 메모리 2번 접근한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99%일 때는 0.99 곱하기 100 더하기 0.01 이거 뭐예요? 잘못 썼군요. 곱하기 2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0과 101을 이렇게 나와요. 99에 2. 네. 그래서 자, 그 실시간 강의하면 그 요런 건 안 틀리죠. 네. 누군가 얘기해 주잖아요. 그쵸? 틀렸어요. 제가 공부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거예요. 그 당시 학원 2개를 다녔었는데 네. A 학원이 있었고 B 학원이 있었어요. 요 B 학원은 교과 교육론을 너무 잘했어요. 교과 교육론 완전 예술. 네. 그런데 내용학을 담당했던 교수가 정말 너무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이분도 물론 카메라 앞에서 촬영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앞에서 하면 많이 틀릴 것 같기도 합니다.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용 자체가 틀려서 아이고 잘 틀렸다. 계산이 틀린 게 아니고 내용이 틀렸다고. 그랬더니 다음에 촬영을 못 하니까 나한테 끝나고 질문하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용을 들을 안 갔어요. 그냥 교과 교육론 수업할 때만 가서 듣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니까 노량진에 있으면서 그 당시는 학원을 2개를 다녔었죠. 제가 교육론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교육론 때문에 다녔거든요. 그 학원을. 이제 덕분에 이제 밑에 지하에 자습실이 있어서 자습실도 같이 쓰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돈을 아끼지 말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뭐 학원 강의를 막 연강으로 다 들어라 뭐 이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뭐 불법을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하여튼 이쪽 뭐 여러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자료들은 다 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공부할 때 이게 기본을 하나도 모르는데 자꾸 막 세상에 있는 자료들만 모으는 사람들도 있다 그랬죠.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료를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기본기를 먼저 탄탄하게 잡으시면 네,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문제풀이 교재도 뭐한 3일이면 다 풉니다. 어떤 교재든지 기본기가 탄탄할 때. 그런데 내가 기본기가 지금 탄탄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누가 알아요? 나만 압니다. 나만 알아요. 그런데 자꾸 나를 속인다니까요. 내가 잘 못하는데 잘 하고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 본인만 아는데 뭐 본인만 아는데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매년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매년 얘기했잖아요. 커트라인이 여기면
커트라인에서 여기 위아래로 5점. 네, 여기 밑으로 5점이죠. 위로 5점이 아니지. 아이씨, 뭐야 이거. 네, 이렇게 밑으로. 네, 여기 5점. 네. 이거 아깝게 떨어졌다고 자꾸 생각하셔서 그래요. 아, 내가 기본기 어느 정도 다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니까요. 물론 지역마다 커트라인이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점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5점이 아까운 점수가 아니라고. 물론 서울에서 이렇게 되신 분들 잘하는 사람들이죠. 서울, 세종 이런 분들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됐을 때 아, 내가 기본은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뚫고 올라가는 게 어렵습니다. 이걸 뚫고 이만큼 올라가야 돼. 이만큼 올라가야 되면 최소 15점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거 5점 올라가야지. 여기 10점은 올라가야 1차에서 2차를 좀 망쳐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올리냐고요. 기본기가 안 되는데. 근데 자꾸 기본 공부를 안 하고 자꾸 문제만 풀으려고 그러면 못 올라간다니까요, 이거를. 그쵸? 맨날 반복되는 잔소리라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예, 본인을 보세요. 본인. 내가 지금 어디 있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나. 이거 5점 아깝게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깝게 떨어진 거 아니고 그냥 떨어진 거예요. 네. 아니 뭐 1점으로 떨어지고 0.23점 막 이런 걸로 떨어지는데 뭐 5점이면 0.23점에 20배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왜 안 되는 지금 나의 뭐라 그래, 나의 궁극적인 문제가 뭔지를 봐야 됩니다. 궁극적인 문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이 공부하시는 분들 보니까 기본을 모르는데 문제 풀고 있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스터디가 대부분 다 기본을 몰라요. 그 모여가지고 스터디를 하잖아? 자기들끼리 다수결 뭐 민주주의 하고 있어요. 막 자기들끼리 끼워 맞춥니다. 정답을 거기다가. 정답을 놓고 내 풀이 과정을 막 자기들끼리 끼워 맞춰요. 거기다가. 그 다른 문제는 적용이 안 돼. 그 문제만 적용돼. 이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고요. 그 나만 아는 거니까 그걸 나만 아는 거라서 내가 원인 파악을 잘 하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다 건너뛰셔도 됩니다. 다 건너뛰셔도 되고, 내 얘기인가 싶은 분들은 잘 듣고 방법을 바꾸세요. 아셨죠?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이게 그냥 임용이 연례 행사처럼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그냥 뭐 연례 행사처럼 임용 한번 보는 게 무슨 행사도 아니고 붙어야 되겠다고 지독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뭐 하루에 뭐 한 3시간 퇴근 후 3시간 네, 그런 책도 있어요. 퇴근 후 3시간 공부하고 그냥 나는 만족하는 거죠. 나는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뭐 나는 내가 만족해서 뭐 할 거예요. 내가 만족스러우면 합격인가? 자, 페이지 테이블에는 이제 사실은 페이지 테이블에는 이런 상태 비트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세세한 상태 비트들은 우리가 다 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스템의 운영이 필요한 거고 실제 페이지 테이블 운영하는 데는 그냥 뭐 실제로 여기 페이지 테이블 이것도 없어요. 여기 1, 2, 3, 4, 5, 6, 7 우리가 붙이잖아요. 실제로 페이지 이런 거 안 붙어 있습니다. 그냥 뭐만 있어요? 베이스 레지스터. 네. 베이스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베이스 레지스터 주소가 있고요. 3번 페이지 그럼 여기서 하나 네 3번 페이지 그럼 이렇게 건너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나 가면 그 페이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0, 1, 2, 3 페이지 테이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페이지 번호는 사실 안 들어있어요. TLB에는 페이지 번호가 들어있지. 아까 봤지만 TLB에는 페이지 번호와 프레임 번호가 같이 짝을 이루고 있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야 찾으니까요. 근데 페이지 테이블에는 이 번호는 안 들어, 번호가 들어있는 번호는 아니에요. 얘는
캐시에서도 인덱스가 들어있는 번호가 아니잖아요. 페이지 테이블에서 얘가 들어있는 번호는 아닙니다. 우리 베이스를 기준으로 여기서 얼만큼 떨어져 있냐 이렇게 해서 찾아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들어가면 여기가 프레임 번호가 있는 거죠. 프레임 번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요거. 요거는 이제 시험에 따라 다릅니다. 시험에서 조건에 이 밸리드 비트가 있냐 없냐 이거는 뭐 조건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내가 자, 얘는 5번까지밖에 페이지가 없잖아요. 5번까지. 그러면 6번은 찾을 일도 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탐색이 들어오면 인밸리드라서 뭐 어쩌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0, 1, 2, 3, 4, 5가 모든 페이지가 메모리에 올라와 있어요. 밸리드. 메모리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모든 페이지가 일반적으로 메모리에 올라오지 않죠. 그 올라오지 않은 페이지가 있으면 여기다가 인밸리드 이렇게 써놓으면 3번 페이지를 찾으러 왔어. 7번 프레임이네?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인밸리드예요. 아, 지금 이 7번 프레임에 있는 애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가 아니고, 아, 이거 없는 거구나. 물론, 인밸리드면 사실 여기 없어도 되죠. 어차피 못 쓰는 프레임 번호이기 때문에 페이지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이런 상태 비트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환경에서 코드를 공유하는 경우. 자, 프로세스가 얘도 있고요. 얘도 있어요. 얘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346, 346, 346. 그죠? 이게 지금 에디터 프로그램을 돌릴 때, 그 다음에 얘의 데이터,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이제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3개 띄워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글 프로그램 3개 띄웠다. 그러면 얘도 전체 다 읽어오고, 전체 다 읽어오고, 전체 다 읽어와서 페이지를 차지하면 프레임의 낭비겠죠. 사실은 똑같은 데이터니까. 이럴 때 얘들을 공유한다는 거죠. 얘 1번은 여기 3번에 있고, 3번 여기, 그죠? 4번에 있고, 6번에 있다. 그러면 뭐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프레임을 몇 개씩 써야 돼? 4개씩 3개. 그래서 원래 12개가 필요한 거죠. 12개 프레임이 필요한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공유해서 사용하면 이제 공유되는 페이지 3개,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하는 거 3개. 그래서 6개만 필요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뭐 내봐야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걸 낸다고 하면 공유하지 않을 때는 몇 개가 필요하고 그 산수 문제라서 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특히 이제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제는 평가 요소가 되게 중요합니다. 평가 요소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순 산수 문제, 막 복잡하게만 하는 문제, 뭐 이런 걸 내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나오기 조금 어렵습니다. 뭘 측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곱셈 잘하나 측정하려고, 뭐, 이럴 순 없잖아요. 물론 이제 개념을 모르면 틀릴 수도 있지만, 이건 정답률이 매우 높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는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주는 문제로 낼 수는 있죠. 뭐, 1점짜리,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낼 수는 있겠습니다. 자, 2003년도에 나왔던 문제. 기억장치 관리 기법 중에 하나는 페이징 기법을 사용하는 시스템의 논리주소 공간을 이에 M. 요 M이라고 하는 게 전체 주소를 얘기하는 거죠. 전체 주소. 요게 이렇게 M비트다 그 얘기입니다. 논리주소 공간이니까. 논리주소, 저 M비트라는 얘기는 이렇게 했을 때 방의 개수가 2의 M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자, 페이지 크기는 2의 N이에요. 페이지 크기는 2n. 자, 요거 페이지가 요만하다. 그럼 요 항목에 저장할 수 있는, 여기에 저장할 수 있는 항목의 개수가 2의 n개. 10비트. 그럼 1024개의 방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페이지 K로 변경할 경우. 근데 K는 n보다 작아요. 페이지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1번 페이지 테이블 크기, 2번 단표 내부 단편화, 3번 입출력 시간,
페이지 부재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자, 페이지 크기가 작아진다는 건, 뭐,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메모리를 잘랐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프레임이 6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아니, 페이지가 6개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페이지 테이블의 항목은, 네, 실제로 몇 개가 있냐면, 요 프레임을 자른 요 페이지 개수만큼 있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페이지 테이블이 이렇게 6개가 있어요. 항목이 6개. 그런데 이 페이지가 작아졌다. 네, 페이지를 작게 자르면, K가 작으니까 더 작아지겠죠. 자, 페이지를 작게 자르는 경우 어떻게 돼요? 작게 자르면 이렇게 작게 잘라지니까 페이지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페이지 테이블에 있는 항목이 이렇게 많아지겠죠. 네. 그럼 페이지 테이블 어떻게 돼요? 커지죠. 네. 개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은 커진다. 또는 네. 그렇죠.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는 증가한다. 또는 이렇게 이렇게 쓰고 나면 왠지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크게 정확하게 테이블 크기가 커진다. 답은 구체적으로 쓰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정답 쓸 때 네, 다 하고 합시다. 자, 내부 단편화는 어떻게 되느냐? 자, 내부 단편화를 보세요. 자, 페이지 크기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n이죠. 크잖아요. 자, 최대로 많이 남는 내부 단편화가 여기 한 줄만, 어떤 페이지에서 한 줄만 데이터가 딱 들어왔다. 네. 그럼 이만큼 남죠? 이만큼. 근데 작아져서 페이지가 요만해졌어. 그럼 여기 한 줄만 데이터가 들어오면 요만큼 남죠? 누가 커요? 얘가 크죠? 그죠? 페이지가 크면 내부 단편화도 커지죠. 페이지가 작아지면 내부 단편화도 작아지겠죠. 그래서 얘는 감소한다. 작아진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입출력 시간 이거 3번하고 4번은 이거 지금 같은 시대야 뭐 상관없지만 단순히 입출력 시간 이렇게 해놓으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페이지 부재율이 증가하거든요. 페이지가 작아지면 한 번에 읽어올 수 있는 데이터가 적잖아요. 양이. 여기서 1024개 읽어왔는데 만약에 항목이 10비트라면 한 비트만 작아져도 얘는 512개밖에 안 되죠. 항목이. 비트 하나 줄었는데 반으로 줄잖아요. 그러면 페이지 부재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네. 페이지 부재가 많아지잖아요. 한 번 읽어왔을 때 1024개니까 여기서 데이터를 많이 쓸 수 있는데 얘는 512밖에 안 돼요. 2비트면 2비트가 줄어들면 258이야. 256이야. 258이래. 256이야. 그럼 4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페이지가 작아지면 부재율이 증가합니다. 네, 증가하는데 이제 입출력 시간은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게 프로그램을 전체 운영하는 동안 발생하는 입출력을 얘기하는지 페이지 하나 불러오는데 발생하는 입출력을 얘기하는지 좀 애매하죠. 네. 자, 그래서 하나의 페이지에 대한 입출력은 감소한다. 이거는 답을 네. 하나의 페이지에 대한 입출력은 감소한다. 그런데 프로그램 전체를 실행할 때 입출력은 증가한다. 왜냐면 페이지 하나 불러올 때는 크기가 조그마니까 금방 읽어오잖아요. 입출력 시간이 감소하지만 실제로는 페이지 부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출력 시간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게 페이지 교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안했을 때 입출력 빈도도 증가합니다. 그죠? 뭐, 그냥 페이지를 한 번씩만 읽어온다 그랬을 때 큰 페이지는 6번만 읽어오면 되는데 페이지가 작아지면 12번 읽어야 되고 24번 읽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빈도도 증가합니다. 근데 이렇게 입출력 시간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런 문제 내면 욕 바가지로 먹죠. 네. 이거 뭐야 이렇게 내면. 네, 그 당시에는 그냥 주는 문제로 됐어요. 자, 2004년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편집의 묘미예요. 네. 제가 잘못 풀어서 다시 풉니다. 네, 어디 틀렸는지 모르겠죠? 네, 편집할 거거든요. 자, 페이지 크기가 1K, 그 다음에 주격 장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0.5메가라고 하니까, 네, 0.5메가니까 1메가의 2분의 1이죠? 네, 1메가의 2분의 1. 1메가는 2의 20승이에요. 그쵸? 이거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 2의 마이너스, 아니, 2의 19승이 되겠어요. 19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크기는 1K니까 페이지 크기는 2의 10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우리가 메모리 구성으로 보면 전체가 19비트. 그 중에서 짜잔, 페이지 크기가 10비트. 여기가 9비트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실제로 프레임을 보면 네, 프레임 몇 개? 2의 9승계. 메인 메모리가 이렇게 잘라져 있다는 얘기죠. 2의 9승계니까 몇 개예요? 512개로 잘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512개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지금 이런 문제 나와도 틀리는 사람은 있습니다. 네. 실수해서 틀리는 거죠. 자, 프로그램 A는 몇 개의 페이지로 구성되며 프로그램 A는 9000바이트예요. 9000바이트. 자, 9000바이트는 자, 페이지 크기가 1K예요. 1K. 1K면 우리 숫자로 쓰면 1024잖아요. 그죠? 1024 곱하기 8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가 8192예요.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이제 플러스 808입니다. 808 플러스 808. 그러면 실제로 페이지는 몇 개예요? 네. 이렇게 8개 마지막 1K 페이지에 808바이트가 차고 나머지가 비어 있는 거죠. 여기가 내부 단편화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총 페이지는 9개의 페이지가 필요하죠. 자, 페이지 프레임은 몇 개냐? 프레임 메인 메모리에서 프레임 몇 개냐? 51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A의 상대 주소 2407번에 대한 실제 주소를 쓰고 이게 되게 용어가 상대 주소, 논리 주소, 뭐 가상 주소 용어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지만 다 같은 말이에요. 네. 가상 이렇게 쓰고 실제 주소 얘는 이거일 때 어디에 있는지 써봐라. 자, 지금 여기가 페이지 테이블입니다. 페이지 테이블. 그러니까 페이지 번호가 있고 존재 비트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프레임 번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논리주소 2407 번지는 실제 주소를 써봐라.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페이지를 한번 그냥 상상해 보면 네, 여러분 이거 쓸 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0 네, 1024 2048 3072 4096 네,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5110까지 아니 5110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네, 여기까지는 알고 있으면 훨씬 좋죠. 네, 그래야 빨리 쓸 수 있어요. 빨리 쓰고 실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프로그래밍 할 때 보면 자동화 나오잖아요. 자동화. 그죠? 자동화. 뭔가 자동화 시켜서 내가 내 마음대로 빠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동하는 거죠. 자동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논리 주소나 물리 주소나 실제로 이제 페이지 사이즈가 프레임하고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놓고 그냥 계산만 하면 돼요. 그럼 상대 주소 2407 2407이면 여기 어디 있겠죠. 여기 어디.
그럼 페이지 번호는 0번, 1번, 2번. 2번 페이지. 2번 페이지는 6번 프레임에 있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2번 페이지에서 요 디스턴스, 옵셋이라고 하는 요걸 구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2407에서 2번 페이지의 시작 주소 2048을 빼면 얘를 빼면 359가 나오죠. 359. 옵셋 요 거리가 359란 얘기예요. 그러면 2번 페이지가 어디 실려 있는지 확인하고 거기에서 옵셋 거리만큼만 딱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나오겠죠. 2번 페이지는 6번 프레임에 있어요. 6번. 6번. 그러면 6번은 주소가 어떻게 되나 구해봐야겠죠. 6번이니까 1024 곱하기 6 이렇게 하면 6144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 주소는 6144가 6번 프레임의 시작 주소죠. 여기다가 옵셋 얼마를 더해줘요? 359 이렇게 더해주면 650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주소가 8451번지래요. 실제 주소가 8451이야. 8451을 8451 그럼 실제 주소 8451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지금 여기가 프레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프레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0번, 1번, 2번, 3번 짝짝짝 이렇게 가겠죠? 자, 이렇게 쭉 갈 때 8192 얘가 8번 페이지예요. 8번 페이지. 8번 프레임이죠. 뭐 프레임이나 페이지나 어차피 주위 숫자는 똑같으니까요. 자, 8번 프레임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우리 페이지 여기 계산할 때도 옵셋 구했죠. 여기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상대 주소에서 그 거리를 계산하죠. 그래서 여기서 8192를 빼면 259가 나와요. 259. 여기 8번 페이지에서 259번째 항목입니다. 이렇게. 자, 요걸 가지고 자, 얘 상대 주소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구했는 상대 주소가 얘란 얘기잖아요. 4번 페이지는 몇 번 프레임에 적재되어 있는지 써봐라. 네, 뭐 이거는 사실 이건 이걸 주긴 해야 되구나. 하여튼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여기 실 주소가 이거다. 이것만 있으면 얘가 지금 어디 실려 있는지 알죠. 그쵸? 8번 프레임에 실려 있다. 문제 그냥 몇 번 프레임에 실려 있냐 이거기 때문에 사실 얘도 필요 없죠. 실 주소가 이거인 4번 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 수 있는데 디테일하게 썼습니다. 여러분 옛날 문제 보시면 딱 알겠지만 진짜 조건 아무것도 없죠. 되게 단순하게 문제만 막 던져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건이 굉장히 많죠. 문제에 대한 이의 신청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의 신청이 많았을 때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 거냐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조건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물론 뭐 빠져나가든 안 빠져나가든 채점 기준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점수만 알지 이걸 재판까지 끌고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재판까지 끌고 가야 평가원도 조금 그냥 한 얘기예요. 재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몇 년 고생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별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했었나요? 이 그러니까 특정 문제에 대해서 출제 근거를 좀 보고 싶다. 도대체 이걸 무슨 근거로 이 문제를 냈는지, 도대체 어떤 책을 찾아도 이것에 대한 정답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 출제 근거를 보고 싶다 이랬는데 그게 무슨 특별법이 있대요. 그 특별법이 있어서 그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는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기관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데, 막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도 모르겠다. 막 디스턴스 왜 이게 이렇게 되고, 막 이런 거 하나도 모르겠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에 여러분을 합격시켜 줄 수 있는 강사는 없어요. 이 학원 갔더니 강사가 좋고 저 학원 갔더니 강사가 별로고, 물론 개인의 스타일에 맞는 강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세상에 어떤 강의든, 세상에 그 어떤 강의든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란 얘기는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내가 막 공부를 하는데 이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과 C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이걸 해결해 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걸 해결해 주는 사람들. 학원 강의, 뭐 무슨 강의, 유튜브 강의 왜 찾아봐요? 내가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찾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네, 이런 사람들은 강의를 들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내가 해결이 안 되던 부분들이 해결이 되니까. 그런데 이 강의를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 어떤 스타일이냐면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교재를 딱 보면 여러분이 이해될 거예요. 교재를 딱 보고 교재가 지금 지저분하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제 강의를 보고 있어도 이해가 다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공부를 충분히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교재가 너무 깨끗해. 교재가 지금 너무 깨끗하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네. 교재가 너무 깨끗한데, 내가 강의를 들어가면 하나하나 정리해야지. 이런 분들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내 공부 플러스 강의, 이게 기본이에요. 내 공부가 70%, 여기다 도와주는 강의가 30%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강의를 70%라고 잡고 내가 30%만 공부하면 되겠지? 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 네. 내 공부가 70이에요. 내 공부가. 그러니까 내가 70% 공부하고 이해 안 되는 30%를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보면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공부를 충분히 하시는 분들은. 근데 내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들이 어떻게든 강의는 다 들어야지. 그거 들어서 뭐하게? 내가 내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그거 들어서 뭐 하려고요? 그럼 강의가 다 해결해 주겠지? 그런 일 없어요. 강의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내가 내 공부를 안 하는데. 그래서 지금 교재가 깨끗하신 분들은 다 덮으세요. 그리고 기본서를 펴고 교재를 펴고 기본서의 내용을 한 줄 한 줄 읽어가며 교재를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그 합격 쓰기 올려주신 분 중에 그거 있죠? 마커, 이거 포스트잇을 이렇게 책에다 쫙 붙이면서 썼다는 그분 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포스트잇 색깔을 정해놓고 빨간색은 이해 안 되는 거, 파란색은 중요한 거, 초록색은 다시 봐야 될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책을 너덜너덜하게 붙여서 정말 책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그 내용 찾기도 편하고 내가 어떤 부분을 이해를 못했는지도 파악하기 편하고, 네. 그렇게 해놓고 그 선생님처럼 이해가 되면 하나씩 띄는 거예요. 여기 내가 다 이해했어. 생각해보면 중요하네. 그럼 색깔도 바꾸는 거죠.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해봐야 합니다. 강의가 70%일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그 어떤 강사가 와도 저 사람 강의만 들었더니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더라.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푸나, 풀이 과정을 하나하나 물론 분석해 볼 수는 있겠지만, 풀이 과정 하나하나를 내 교재에 베껴서 쓰고 있다. 본인 마음이긴 하지만 큰 도움은 안 될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지금 교재가 정말 더러워야 돼요. 고민한 흔적들이 교재에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없이 그냥 풀고 계시면 곤란하다. 자, 그래서 공부를
물론 이제 공부를 우리가 뭐 초등학생이 아니고 뭐 공부 방법을 배운다 이렇게 얘기하기 조금 그렇지만 전략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강의에 의지하면 안 되고요. 강의는 그냥 돕는 발판일 뿐입니다. 돕는 발판. 그래서 이 돕는 발판이 내가 모르는 부분들,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좋은 강의, 나에게 맞는 강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고요. 내 공부가 전혀 없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네, 그렇게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원 가면 제일 앞줄에 앉아있는 색펜, 네, 지금도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강사가 말하는 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필기를 막 정말 불이 나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 공부가 없어서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네. 내 공부가 되어 있으면 네, 항상 얘기했죠. 강의는 듣기 전에 내 공부를 내가 이미 이 부분들을 봐야 되고 그래야 내가 이해한 부분과 하지 않은 부분들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과 이 부분 내가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럴 때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고 이해를 하면 그 부분만 채우면 되잖아요. 그렇게 A, B, C를 채워가는 거예요. 네. 빈 공간, 이 백지 공간에다가 강사의 내용을 내 머리에 쓰는 게 아니고 네. 내 공부가 채워져 있고 네, 내 실력으로 채울 수 없는 요 몇 군데 공간들을 채우기 위한 이런 거로 활용을 하셔야 훨씬 효과적이에요. 아시겠죠? 물론 대부분 이렇게 공부하십니다. 대부분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서 네. 자 이제 2006년도 문제 이제 서서히 문제가 문제답게 이제 바뀌어 갈 때입니다. 네, 이제 TLB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가상기억 장치는 64kg, 자 그리고 주기억은 32kg, 페이지는 4K. 자, 64K니까 네, 실제로는 이렇게 16비트가 있고 페이지 크기가 4K니까 12비트가 있죠. 네, 12비트. 그러면 여기가 4비트가 되니까 우리가 페이지는 16개가 나오겠죠. 16개. 자, 그 다음에 실제 메모리는 32K니까요. 네, 15비트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12비트의 프레임 크기를 갖게 되니까, 여기는 3비트. 그래서 8개의 프레임을 갖게 됩니다. 자, 주격 장치는 10 마이크로세크고요. TLB는 200 나노세크입니다. TLB를 해서 연관 메모리로 되어 있죠. 네, 어소시에이티브. 그래서 병렬로 탐색한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입니다. 자, 주격 장치는 연거주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조건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자, 그리고 페이지 탭을 이렇게 돼 있고, TLB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명령어를 처리하면 가상주소 8198, 물리주소 1128이 발생한다고 한다. 얘의 주소가 얘란 얘기죠.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요거 하나 처리하고 요거 하나 처리한다는 얘기죠. 가상주소 요거에 대한 물리주소 쓰고 물리주소 이거에 대한 가상주소가 뭔지 십진수로 써봐라.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아까 1024, 2048 이렇게 썼지만 지금 페이지 크기가 네, 4096이잖아요. 네, 여기 4K니까 4096이 하나의 페이지예요. 4096 곱하기 2 하면 8192가 되죠. 근데 8198을 찾으래요. 8198. 여기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 거야? 6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옵셋은 6입니다. 그쵸? 자, 이랬을 때. 자, 8198은 일단 0번 페이지, 1번 페이지, 2번 페이지죠. 2번 페이지. 자, 그럼 페이지 번호 2번에 갔더니 프레임 몇 번이에요? 6번이네요. 그죠? 존재하고 있죠? 자, 6번 프레임에 가야 합니다. 6번 프레임 번호 6번 플러스 옵셋 얼마? 6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건 산수 문제죠. 그러니까 페이지 크기 4096 곱하기 6 여기다 6을 더해주면 되죠. 네, 그러면 얘가 24576입니다. 요게 6번 프레임의 시작 주소예요. 6번 프레임의 시작 주소.
시작 주소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어? 옵셋만큼. 옵셋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6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칸이 너무 적나? 2, 4, 5, 7, 6 더하기 6 이렇게 하니까 2, 4, 5, 8, 2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물리주소 12287. 자, 12287. 12287을 4096으로 나누면 4096, 그 다음 나오는 여기가, 그 다음 여기가 12288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프레임으로 보면, 어차피 똑같죠, 프레임도. 1, 0, 1, 2, 3 이렇게 되는데, 2번 프레임의 마지막이잖아요. 12287이라는 게. 2번 프레임의 제일 마지막. 그러면 여기서 페이지 테이블에서 2번 프레임이 어딨나 봐봐요. 2번, 여기 2번 있죠, 2번. 2번 프레임의 마지막. 그러면 페이지 번호는 1번, 0번이네요, 0번. 그럼 가상주소는 얼마요? 자, 0번 페이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0번부터 4095까지죠. 4095까지. 그래서 구하는 주소는 4095가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 이제 TLB를 통해서 이거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요게 지금 CPU가 원하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가상주소라고 가상주소죠, 가상주소. 자, 그럼 각각이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198, 8198, 2번 페이지죠. 2번 페이지. 얘는 0번 페이지. 41, 얘는 1번 페이지. 자, 얘는 몇 번 페이지야? 얘는 7번 페이지. 나누면 됩니다. 자, 28672 요거를 4096으로 나누면 7, 76에 42 4 올려주고 79, 63 6 올려주고 네, 286 이렇게 되네요. 네. 자, 7번 페이지의 시작 주소네요. 얘가 7번 페이지의 시작 주소. 자, 이렇게 됐을 때 히트를 보겠습니다. 2번 페이지 있죠? 2번 페이지 예, 히트. 0번 페이지 히트. 1번 페이지 뭐야 이거? 다 히트일 수가 없죠. 1번 페이지 자, 페이지 테이블을 보면 안 되죠. TLB를 하고 있는데 페이지 테이블 보고 있네요. 바본가 봐요. 자, 0번, 2번, 여기 7번, 여기 5번. 자,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TLB 얘는 미스고 얘는 히트고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히트한 거 1, 2, 4. 그다음에 실제 기억장치 접근 시간. 요거 이렇게 실제 기억장치 접근 시간이 나오지만 실제로 여기서 EAT를 구하라는 거죠. EAT를 구하라는 거라서 네. 적중률 히트율이 75%예요. 어차피 뭐 똑같습니다. 근데 구해보면 자, 적중률 75%에다가 이렇게 구하면 0.75인데 4분의 3이죠. 네. 4분의 3에 10 더하기 0.2. 왜냐면 여기 접근 시간이 여기 나오죠. 주기억 장치는 10 마이크로세크고 TLB 접근 시간은 200 나노세크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크로세크로 바꾸면 얘는 0.2 마이크로세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하기 미스 4분의 1에 미스된 거는 메모리를 두 번 접근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20 하고 TLB 접근 시간 한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4분의 1을 앞으로 빼면 이거 30 더하기 0.6 더하기 20 더하기 0.2 그쵸? 그러면
50.8이네요. 자, 50.8 네, 50.8 나누기 4. 자, 그런데 단위를 나노세크 단위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거 하면 1, 2, 7, 12.7이 나오죠. 12.7. 12.7 마이크로세크예요. 마이크로세크. 그러니까 요거를 네, 마이크로세크니까 나노세크로 바꾸면 0 두 개 붙여주면 되겠죠. 1, 2, 7, 빵. 1000 곱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1, 2, 7, 빵, 나노세크.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틀리기 굉장히 쉬운 부분이에요.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 컴구에서도 했지만, 그냥 숫자 1, 2, 3, 4 이렇게 써놓고, 마지막에 단위는, 10 어쩌고다 S 곱하기 열을 하게 하는, 이런 건 그냥 함정이죠, 함정. 문제를 대충 읽었을 때 틀리는 문제. 이런 문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끊고 뒤쪽 기출 문제 계속 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